화를 내는 건 누군가에게 독을 주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마시는 것과 같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과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1. 왜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혹은 길 위에서 누군가 얌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 속에서는 불같은 감정이 확 치솟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그 감정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죠. 하지만 돌아보면 대부분 후회가 남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분노는 왜 그렇게 쉽게 찾아오고 왜 그렇게 많은 걸 무너뜨릴까? 우리는 왜 화를 낸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걸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말합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잠깐 정신을 잃는 거라는 말이죠. 그 짧은 광기의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움직이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만 참았더라면 이 말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례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은 어린 시절 생모인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궁중의 여인들과 신하들을 무차별하게 숙청하고 시를 쓴 선비들까지 처형하는 등 극단적인 정치적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폭군으로 기억되며 그의 말로는 폐위와 유배였습니다. 한 인간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수많은 생명과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아킬레스. 그는 그리스 진영의 장수였죠. 어느 날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그의 전리품, 여인을 빼앗자 아킬레스는 격분하여 전장에서 철수해버립니다. 그 결과 그리스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자신의 절친 파트로클로스가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다시 전장에 돌아오지만 그 분노의 대가는 소중한 친구의 죽음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한 선택 하나가 전쟁의 향방과 수많은 생명을 좌우하게 된 사례죠. 1940년대 말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 측근들을 숙청하고 지식인들을 대거 처형했습니다. 그의 심리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극단적 권력의 표출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분노가 합리적 판단을 압도했을 때 역사가 얼마나 참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가장 무익한 감정이며 가장 빠르게 후회를 낳는 감정이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그건 우리가 상처받았고 기대한 만큼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때론 자신을 방어하려는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이 결국 누구에게 상처를 주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절대 지금 당장 터뜨려야 할 일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고 꺼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은 분노라는 한순간의 감정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통제한 지도자, 지혜로운 군자, 자제력 있는 인물은 그 순간을 넘김으로써 더 큰 성취와 존경을 얻었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분노를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다스려 당신의 인생을 지켜낼 것인가?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1. 왜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약속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운전 중에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를 마주쳤을 때,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확 올라오죠. 머릿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뜨겁고 손끝은 떨릴 만큼 긴장됩니다. 이게 바로 분노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분노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분노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일까요? 처음엔 분노가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틀린 게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를 무시했으니 응당 화를 낼 자격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정말로 상황이 더 나아졌던가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깨닫고 사과했던가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나요?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독을 먹이려다 내가 먼저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정확하냐면요. 화는 겉으로는 상대를 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몸을 먼저 해친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분비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우리가 공격받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분노는 짧은 광기다. 이 말 정말 날카롭죠? 분노는 잠시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아니게 되고 말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뱉어버리고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후회. 왜 그랬을까? 말하지 말걸.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분노의 파괴력은 우리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도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한 나라를, 한 시대를 무너뜨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의 연산군입니다. 그는 어머니인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그 분노에 휘둘려 수많은 궁녀와 신하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관들이 기록을 남긴 죄로 목숨을 잃었고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 궁에 들이기까지 했죠. 결국 백성들의 분노를 산 그는 폐위되고 유배되었으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폭군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파괴적인 분노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흔든 참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전쟁입니다. 영웅 아킬루스는 자신의 전리품 여인을 빼앗긴 것에 분노하여 아예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죠. 그 결과 그리스군은 전세를 잃고 가장 친했던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아킬루스는 친구의 죽음을 뒤늦게 슬퍼하며 복수를 위해 전장에 복귀하지만 그가 한순간만 참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격분과 절망 끝에 자결을 택합니다. 사실은 안토니우스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 그녀는 순간의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닫아버린 셈이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난 마음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칼의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가족과 다투고 친구를 잃고 동료와 갈라서고 심지어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내면의 분출 에너지라고 해석합니다. 이 에너지가 지속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억제되고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력이 마비된다고 해요. 또한 반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스스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즉,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세상을 나를 괴롭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혼자 남게 되죠. 반대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가장 무익한 감정이며 가장 빠르게 후회를 낳는 감정이다. 우리는 화를 내봤자 얻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첫째, 화를 내기 전에 멈춰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지금 이 감정이 나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할까?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둘째, 분노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세요. 글로 써보거나, 운동으로 풀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줄어듭니다. 셋째,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 감정의 물결이 가라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강함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기죽지 않았다. 내가 참지 않았다. 나도 할 말 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성을 점령한 자보다 강하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다시 떠올려 봅니다.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독이다. 하지만 그것을 마시는 건 나 자신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강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이 두 번째, 왜 참아야 하는가? 화가 났을 때 그걸 꾹 참는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성격상 화를 못 참아. 그래도 말은 해야 속이 풀리지. 참기만 하다 보면 손해보는 거 아냐? 이런 생각,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는다는 건 단순히 꾹 눌러 담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다고 해서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참을 수 있는 거죠. 인도 속담에 당신이 화낼 수 있다면 참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화는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화가 난다는 건 나를 지키고 싶고 뭔가 바로잡고 싶다는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기가 어려운 거고요. 하지만 그 본능을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 위에 서는 사람, 즉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라는 개념을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전쟁터에서의 무모한 용맹이 아니라 분노의 순간에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다. 이 말의 핵심은요, 싸우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싸워 이기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거죠. 동양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교의 대표 사상가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치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군자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진짜 군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순간의 감정보다 상황 전체, 인간관계 전체, 인생 전체를 봅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순간의 인내는 100번의 후회를 막는다. 맞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걸 우리는 그걸 못해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 참지 못하고 맞받아 쳤다면 감정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떨까요? 혹은 가족 간의 다툼에서 그냥 한마디를 참았더라면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죠. 말을 못해서 억울하다. 바보처럼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과 패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참는 건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고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그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먼저 생각하라.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순간 감정이 내려앉고 대화가 아닌 지혜로운 대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판단과 절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전전두엽이 잘 발달한 사람은 그 즉각적인 반응을 멈춤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참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은 명상, 호흡 조절, 자기 성찰 등을 통해 꾸준히 단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참는 것도 연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참는 이유는 그저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바로 반응하면 감정의 지배. 화를 참으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지혜와 전략입니다. 동양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대답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보다 묵묵히 버티는 거지. 상대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는 기대합니다. 제가 분명 뭐라고 할 거야. 지금쯤 폭발하겠지.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고 위축되죠. 조용한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더 강하게 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는다는 건 도망치거나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선택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고, 방역하고 싶은 걸 멈추고, 비난하고 싶은 걸 삼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관계를 지키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순간을 참는다면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분노의 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화를 내고 있겠죠. SNS에서 누군가의 말에 격분하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연인이 서로에게 소리 지르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은 마음속에서 수백 번씩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화가 나는 걸까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유명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좌절된 기대에서 온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화를 낼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상대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마음이 뒤틀리고 그 안에서 분노가 움트기 시작하죠.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화가 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처, 외로움, 무시당한 불안, 수치심 같은 다양한 1차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늦었을 때, 너 왜 늦어? 사람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
사실 그 안에는 기다렸는데 서운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슬펐다. 라는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즉, 분노는 마음의 방어 기제입니다. 약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강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분노가 생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 결과에 대해 이래야 해. 이 사람은 이래야 해. 이건 내 뜻대로 돼야 해. 라고 강하게 집착할수록 그게 어긋났을 때 분노는 더 크게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단지 상대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대와 고정관념,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바꾸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가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을까? 왜 이 상황은 이렇게밖에 안 돼? 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길 바랐던 걸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자주 느끼는 분노는 외부 자극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되기도 해요.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외로움을 느낄 때, 나 자신을 잘 모르고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흔들릴 때,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투사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 나의 공허함이 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주 사소한 말에도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웃어 넘깁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모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인격 수양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군자는 분에 넘지 않고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맹자도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자는 나라를 망치고 작은 일을 참는 자는 나라를 일으킨다. 동양 철학에서 분노는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됨을 가늠하는 척도였던 거예요. 성난 마음은 이성의 문을 닫는다. 독일 속담. 화를 내는 사람은 다리도 건너기 전에 무너뜨린다. 영국 속담. 분노는 바보의 바로미터다. 미국 속담. 동서양 모두 공통된 통찰이 있어요. 분노는 지혜를 가리고 기회를 망치고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노는 나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려면 무조건 참는 것보다 그 뿌리를 인식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먼저예요. 화가 날 때 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기대를 했던 걸까? 그 기대가 너무 지나치진 않았을까? 마음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 보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보세요. 요즘 내가 힘든 건 아닐까? 피곤해서, 지쳐서, 그래서 더 예민해진 건 아닐까? 나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분노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분노를 무조건 나쁜 감정으로만 보지 마세요.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차분히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해 보세요. 내가 뭘 원했고 그게 왜 안 되었는지, 내 마음은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걸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삼키는 불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참는 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현명한 사람은 실제로 분노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은 마법처럼 감정을 없애버리는 걸까요? 전혀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화가 납니다.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 행동이 다릅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감정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기려 들고 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가 난 걸 모른 척하거나 참고만 있으면 그건 언젠가 더 크게 터지게 돼요. 하지만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인식한 다음 그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풀어가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대처입니다. 스웨덴 속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소리 지르거나 숨을 고르거나. 여기서 말하는 숨 고르기는 단순한 심호흡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말을 아끼고 눈빛 하나에도 힘을 줍니다. 왜냐고요? 분노는 빠르고 지혜는 천천히 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기죽은 것처럼 보일까봐, 바보 같아 보일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유대인 격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1000명의 병사를 이긴 자보다 강하다. 말로 상대를 이기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도 지키고 상황도 지키고 관계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분노의 순간에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먼저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걸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요. 하지만 화가 났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내가 기대했던 게 무너졌구나. 나를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이렇게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분노가 한층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는 남북전쟁 당시 어떤 장군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수천 명의 병사가 희생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심각한 분노에 휩싸인 그는 그 장군에게 장문의 비난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보관함에 넣고는 결국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내 분노에 휘둘리는 내가 더 무서웠다. 그 편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보내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이 일화는 지금도 미국 군사학교에서 감정의 조절과 리더십을 가르칠 때 인용됩니다. 결국 링컨은 분노를 적절히 다스린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큰 통합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지지 않았고 정치와 역사, 인간관계 모두에서 승리한 리더로 남게 되었죠. 현명한 사람은 말을 바로 하지 않아요. 상황이 격해졌을 땐 오히려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말은 거의 90% 이상이 후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방패보다 튼튼하다. 상대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 때는 알겠어요. 잠깐만 정리하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 상황이 조금 불편했어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좀 마음이 상했어요. 이처럼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그 사람도 힘들었을까? 내가 몰랐던 사정이 있었던 걸까?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상상해 보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시야를 넓히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현명하게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친구 사이, 가족 사이, 연인 사이, 직장 동료 사이. 우리는 어차피 살면서 수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싸우기보다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현명한 침묵이,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진심이 수많은 갈등을 녹입니다. 화가 난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길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말싸움에서 이기고 감정을 쏟아내면 잠깐은 통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후회, 관계의 단절, 그리고 고립입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고 진심을 전하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 분노가 만든 파괴, 용서가 만든 기적. 덴마크 속담에 분노는 관계를 불태우고 용서는 마음을 밝혀준다. 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강렬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과연 내게 어떤 결과가 남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 난 피해자야. 용서는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이에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편함, 긴장감, 그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 감정은 하루하루 내 삶을 갉아먹고 몸에도 병이 되고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오래된 분노와 원한이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간다.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행동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고 그 기억의 감정을 소모하고 과거에 갇힌 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야. 화도 못 내고 참기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며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 27년간 억울하게 투옥됐던 그가 출소 후에도 복수를 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용서가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분노를 내려내음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속담에서도 용서에 대한 통찰이 깊이 담겨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2번 고통받는다. 아일랜드 속담. 용서하는 자는 잠은 잘 자고 원한을 품는 자는 뒤척인다. 일본 속담. 자신을 해친 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자유로워진다. 불교 경전. 이 속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예요. 용서는 해방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놓아주는 것. 우리는 꼭 큰 잘못, 큰 사건에 대해서만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도 작은 불편, 작은 상처에 대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친구가 내 말을 흘려들었을 때, 회사 동료가 나를 배려하지 않았을 때, 이런 사소한 갈등 하나하나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용서란 침묵하는 게 아니라 다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과하면 용서할게. 반성하는 게 보이면 내가 마음을 풀지. 하지만 진짜 용서는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건 내 마음이고 그걸 풀어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과거에 머무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산다는 건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매일 걷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상처가 골마갑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그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용서는 단지 한 사람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 마음의 선택, 영혼의 성장입니다. 분노는 파괴합니다. 사람을, 관계를, 심지어 자신까지도요. 하지만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치유합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듭니다. 용서로 인해 회복된 가족이 있고, 용서로 인해 다시 웃게 된 친구가 있으며, 용서로 인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먼저 용서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용서는 강요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번째,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화를 내면 안 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걸 참을 수 있지? 맞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분노는 해롭다. 참는 것이 좋다.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말이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실질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6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철학적인 조언도 아니고 추상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제 방법입니다. 1. 숨을 의식하라. 호흡은 감정의 리모컨이다. 불교에서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호흡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따라 마음을 바라보면 감정은 그대로 사라진다. 분노는 반응입니다. 반응은 항상 빠르고 거칩니다. 하지만 호흡은 반응 사이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6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걸 3번만 반복하면 뇌 속의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한숨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숨입니다. 2번째, 그 감정을 글로 써보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다스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은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구체화되고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은 훨씬 더 차분해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났어. 지금 내 안에는 서운함, 외로움, 억울함이 뒤섞여 있어. 상대가 날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낀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정리해서 글로 써보세요.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반응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하라. 소크라테스의 지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입을 열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이 말은 친절한가? 화가 나서 무엇인가 말하고 싶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대부분 관계와 내 마음에 독이 됩니다. 이 질문들은 말 자체를 억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말이 도구가 되지 않고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네. 감정 일시정지. 기술. 자리를 벗어나라. 자신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걸 느꼈다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앞이 빨개지고 손끝이 떨린다면 신호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자리를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나갔다가 올게요. 이건 감정적인 상태에서 말하기 싫어요. 좀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하죠. 지금은 나도 혼란스러워서 정리 좀 하고 싶어요. 감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용서와 공감은 훈련이다. 상대의 입장을 시뮬레이션하라. 분노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상상해보는 연습. 저 사람도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지. 저 말은 상처가 됐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나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었지.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은 감정의 열기를 식히는 냉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공감을 자주 연습한 사람은 분노 지수가 낮고 대인관계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을 정해두라. 나만의 감정 매뉴얼 만들기.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미리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반드시 10분 이상 말하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노트에 기록한다. 격한 상황에선 화장실로 가서 호흡을 3회 반복한다. 서운하면 즉시 말하지 않고 하루 지나고 이야기한다. 이런 매뉴얼은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 안전벨트입니다. 분노는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한계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중요한 건 그 신호에 끌려가지 않고 그 신호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진짜 성숙해질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그 대신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다르게 표현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길들이고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부터 오늘 배운 걸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선택들이 쌓이면 당신은 분명 더 평온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것을 들여다보고 숨을 고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면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관계,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성찰을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침착함으로 바뀌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